자, 수열입니다.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순서를 지켜서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이 되는데, 예시 들어 봅시다. 뭐 7, 사람, 돌고래, A. 자, 이와 같이 뭔가가 나열되어 있으면 그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열은 뭘 하려고 찾는 거냐? 예를 들어서 1910년도 때 인구를 조사하고 1920년도 때 인구를 조사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1990년도 때까지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미래학자, 뭐 사회학자, 인구의 추이 변화를 추론하고 싶을 때, 그럼 값의 변화를 열심히 관찰한 다음에 그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뭔가를 추론하고 싶을 때, 상황 변화를 추론하고 싶을 때, 당연히 이런 순서를 지킨 10년도 때와 20년도 때는 요 순서 절대 바뀔 수 없겠죠. 순서가 있는 상태에 값의 변화를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럴 때는 당연히 뭔가의 값의 나열을 보고 다음 상황을 추론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연구원이나 박사, 교수님들이 하는 이 연구랑 다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수열들은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수열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내용들은 어떤 규칙성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규칙성이 있을지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 고교 내용에서 배우는 거는 규칙성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배우게 되는데, 그 두 개가 뭐냐? 등차,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뚜렷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열을 연습해서 실제로 나중에 대학교 이상에 갔을 때 연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해서, 임의의 변수를 사용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알파벳을 사용하게 되면 수치 배열의 한계가, 이 나열된 값들의 개수의 한계가 나타난다. 왜? 알파벳 숫자만큼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게 됐냐면, 아래 첨자, 즉 밑에 미지수를 사용한 다음에 아래 첨자 숫자를 적어서 첫 번째 온 값, 두 번째 온 값,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래 첨자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영원히 적어낼 수 있죠. 값들을 쭉. 그리고 자연수 그 자체가 곧 순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열되었다, 수열이라는 의미를 완벽하게 지니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네이밍할 것인가, 몇 번째 온 값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온 값을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온 값을 두 번째 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든 예시에서는 A3는 세 번째 온 값 돌고래가 됩니다. 당연히 A2는 하나, 둘, 두 번째 온 값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로 표현해야 되고, 미지수 중에 알파벳만 표현이 불가능하죠. 값이 너무 많게 되면. 따라서 아래 첨자를 그래서 도입하게 되었다. 이거 적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기호로 표현해 보면 조건 제시법으로 이런 항들을 모을 거다, 이런 값들을 모을 거다. n은 자연수. 수열을 한 번에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n은 자연수란 조건만 만족하면 A1, A2, A3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들을 다 모으겠다. 근데 n은 내추럴 넘버 앞 글자 n 딴 거니까 자연스럽게 요것도 생략해도 되겠는 걸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최종적 결론을 얻게 되는데, 요렇게 적게 되면 어떠한 수열 an이 있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내용 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수열 두 개가 있다 하면 bn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b1, b2, B3 이것도 이제 언급을 할 수 있게, 수열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수열 도입이 되겠습니다. 수열 도입. 키워드는 뭐냐? 규칙성, 뭐 패턴, 기납적 추론, 이 정도 되겠습니다.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차 수열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등차 수열. 등차, 차가 일정한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 근데 차가 일정하다. 차를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왜? A는 닮았다, 이런 말은 비문이잖아요. 왜냐면 A는 누구와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되거나, A는 개와 닮았다, 강아지 상이다, 어쨌든 누구랑 비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차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어떤 차를 말할 것이냐? A1, A2, A3, 구체적인 예시에서는 2, 4, 6, 즉 요런 차를 말하는 겁니다. 4 빼기 2, 6 빼기 4가 같다, 일정하다, 2, 2. 아하, 일반화된 표현으로 보면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사이 차가 어떠한 값으로 일정하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도 차가 일정하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항과 뒷항의 차입니다. 앞항과 뒷항. 앞항과 뒷항 사이의 차가 어떠한 값으로 일정하다. 예시에서는 2로서 일정하네요. 근데 여전히 이 표현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차,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 차만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다 표현된 것은 아니다. 이럴 때 문자를 표현해서 나타나죠. 다음 항과 이전 항 사이의 차가 디퍼런스 차 앞글자 따서 D로 일정하다. N은 모든 자연수. 이렇게 되면
오늘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수열,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귀납적이라는 표현과 반대급부에 있을 만한 게 연역적 표현이죠. 연역적 표현. 대표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므로 A라는 인간도 죽는다. B라는 인간도 죽는다. 귀납적 정의는 A라는 인간이 죽었다. B라는 인간도 죽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귀납적 정의는 부분을 알아낼 수 있고 연역적 표현은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whole, partial 되겠죠. 그러면 요 식 가지고는 A 40번째 항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판과 D항 사이의 차만 2로서 같다라는 정보만 알고 있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A 20번째 항이 즉각적으로 얼마인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역적인 표현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20번째 항이 얼마인지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식을 찾아내자 AN은 N에 관련된 식 이렇게 돼서 N에다가 뭔가를 대입하게 됐을 때 계산된 값이 뿅 튀어나와서 AN은 얼마이다. 따라서 A의 20번째 항은 이 N이라는 식에다가 20을 갖다 대입했을 때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식을 알아내고 싶은데 이걸 이제 연역적 표현 대신에 수열에서는 일반항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얻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리 2. 측차 대입. 여기서 측차 대입은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언어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줄은 알면 좋겠다. 용어 자체는 까먹어도 상관없는데. 자,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 정의만 갖고 한번 표현하는 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뭘 연습할 거냐? 등차 수열이긴 합니다. 여전히 등차 수열. 두 번째 항으로 다섯 번째 항을 한번 표현해보고 다섯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을 표현해보고 세 번째 항으로 n번째 항을 표현하고 n번째 항으로 세 번째 항을 표현하고 m번째 항으로 n번째 항을 표현하고 n번째 항으로 n번째 항을 표현할 줄 안다면 언제 등차 수열일 때 우리는 그 일반항을 원리 그대로 유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다. 자, 이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이제 처음이고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면 방금 정의만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 A2, A3, A4, A5 이게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사이의 관계인데 A3과 A2 항 사이의 관계는 무조건 얼마만큼 차가 날 수밖에 없냐면 등차 수열이므로 D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D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고 얘도 D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고 방금 전에 정의대로 돌아가 보면 이거 생각한 거죠. 항의 차가 D이다. 항의 차가 D이다. 항의 차가 D이다. 근데 얘를 교과서적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AN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바꿔서 적을 수 있고 심지어 AN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위의 식은 밑에 식이랑 밑에 식이랑 다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주로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통 이 표현하게 되냐면 D를 전 항에다가 D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수열. 근데 이건 다르게 읽어보면 다음 항에다가 D를 빼주면 전 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요때 요 D를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공차라 말합니다. 공차. 공통의 차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공차. 이 D를 공차라고 합니다. 요 D를. 요게 교과서에 있는 정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가 일정하다라고 말하는 요게 저 의미를 살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얼마든지 A2 두 번째 항에서 공차만큼 더해주면 다음 항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게 되면 따라서 A5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세 번 더해주면 다음 항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음이 적당한 표현이겠네요. 다음 항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A5에서 A2는 오히려 빼주면 되죠.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반대로 A2 두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서 공차를 세 번 빼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벌써 이 두 개는 해결한 겁니다. 벌써 두 개는. 그다음 세 번째와 n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숫자, 문자 점점점 일반화 시켜보는 거죠. 그런 힘을 길러보자는 거죠. 세 번째 항으로 n번째 항을 표현하려면 세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표현하려면 D 점점점 D 이만큼 더해줘야 되는데 얼만큼 이 D가 증가돼야 되는가 D를 몇 번 더해줘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위에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에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뽑아내야 돼요. 구체적인 예시에서 일반화되는 내용을 뽑아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3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사이에 몇 번을 더해줘야 되는가? 5 빼기 2네요. 5 빼기 2. 그래 항이 몇 개 차이 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5 빼기 2. 요 3은 5 빼기 2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죠? 이렇게. 근데 이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두 번째 항을 다섯 번째 항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빼주면 2 빼기 5를 하게 되면 아래 첨차끼리 빼주게 되면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역으로 마이너스 3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공통점이나 규칙성을 반드시 찾아내야 여기다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일일이 셀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미 추상화된 n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AN은 세 번째 항에서 D를 여러 번 더해주면 되는데 얼마만큼 더해줘야 되냐? n 빼기 3만큼 더해주면 되겠다. 왜 그 차만큼 이 항을 만들어낼 다다다다다 DDDDD 더해주면 AN번째 항을 만들어낼 테니까. 여기다가 적용해보면 이번엔 반대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A3은 AN에서 여전히 공차를 더해줘야 되는데
3 빼기 n만큼 해서 만들어내면 되겠다. 여기서 혹자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여기서 5가 더 큰지 2가 더 큰지 2가 더 큰지 5가 더 큰지 구분해서 이 부호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 왜? n이 더 크게 되면 이 계산된 값은 음수가 돼서 큰 첨자가 큰 뒤에 있는 항에서 공차만큼 오히려 빼줘서 자연스럽게 앞에 항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누가 더 클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왜? 빼면 자연스럽게 양수가 되면 앞에 게 더 큰 거고 음수가 되면 뒤에 더 큰 거기 때문에 플러스 D에서 만들어야 될지 마이너스 D에서 만들어야 될지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누구로부터 누구로 만들 것인가만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호가 결정된다. 우린 대소관계 비교를 이미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빠르게 AN은 AM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AM은 AN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구체적인 숫자에 적용해보면 됩니다. 5를 A5를 A2로 표현하시오. A2를 A5로 표현하시오. 적어보면 이거를 이거로 국어죠 국어. 이거로 표현하시오가 되기 때문에 목표하고자 하는 항을 이것으로 AN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목표하는 것에서 얼마큼 차이 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빼보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일반항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 원리 그대로가 뭐였냐면 초항,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합니다. A1 초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n번째 항을 한 번에 알아낼 수 있겠는가 이게 질문이 됐고 그럼 어떤 질문이 되는 거냐면 초항으로 AN번째 일반 항을 표현하시오가 돼서 AN은 초항에다가 공차만큼 여러 번 더하면 되는데 그 횟수가 목표하고자 하는 항과 만들고자 하는 항 사이의 차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일반항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러니 이 식이 만들어지는 게 거북합이 있는 친구들은 원리에 해당되는 등차 수열의 정의만 갖고 여러 항을 서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 다음에 일반항으로 와야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측차 대입. 측차 대입은 n에다가 차례대로 값들을 대입하여 식을 분석하는 행위입니다.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그럼 n에다가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n이 1일 때. 그럼 a2 빼기 a1은 t. n이 2일 때 a3 빼기 a2는 t. n-1일 때 요때 조심해야 되죠.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an-1은 여전히 t. 왜? 차는 계속 일정할 테니까. 이때 다 같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도 등호는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좌변이 뿔마 해서 다 날아가게 되고 남는 건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만 남겠고 디디디디디 다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차들을 다 더해지게 되는 거니까 이때 차는 몇 개가 되냐면 n-1개가 됩니다. 왜냐면 식이 1개, 2개, n-1개 그러니까 n-1d개가 있겠죠. 따라서 An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An은 초항에다가 이만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유도가 측차대입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측차대입 분석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측차대입이란 단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는 방법 자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대입해서 식을 분석한다. 그리고 먼 과거에는 이 기납적 정의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것 단원 안에 점화식이라는 단원이 있었고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그냥 기납적 정의로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보면 A, B, C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랬을 때 어떠한 성질이 있겠는가인데 방금 했던 무엇으로 무엇을 표현할 줄 알기만 한다면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C라는 항을 B라는 항으로 표현하게 되면 B 플러스 D입니다. 왜?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차는 일정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A라는 항은 B에서 D를 빼주면 됩니다. 왜? 등차 수열이니까 차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뭐가 보이게 되냐면 A 더하기 C는 B 마이너스 D, B 플러스 D, DD 날아가서 2B가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양옆에 있는 친구들의 합은 나의 2배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든지 아니면 2를 나눠서 평균이 가운데 있는 녀석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든지 어쨌든 적시적소의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사실 산술 평균이죠. 이게 어제 많이 들어봤죠. 산술 기하 평균 할 때 그 산술 평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인 AN번째 항과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AN 플러스 K번째 항, AN 마이너스 K번째 항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즉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얼만큼 차이 나고 얘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그걸 하고 왔다는 거죠. 방금 전에 n 플러스 k에서 n을 빼주게 되면 k가 남으니까 kd만큼 차이 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kd 물론 kd지만
역으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표현해보면 AN에다가 그 차이 나는 개수만큼 공차가 더해지게 되면 이 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얘는 오히려 역으로 빼주게 되면 이 항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결론 AN 플러스 K와 AN 마이너스 K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KD 플러스 KD 날아가서 2AN. 결론은 똑같이 얻게 됩니다. 결론은 이게 등차중항입니다. 등차중항. 산술 평균 기억하면 가장 쉽고, 뭐 또는 평균이 가운데 있는 항과 같다, 또는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양옆의 친구를 더해주게 되면 나의 2배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가 되면 되겠죠. 증명하는 과정은 뭐만 잘 해결해 왔으면, 여러 항을 등차 수열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능숙함만 있다면 이 정도 내용은 아주 편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합, 마지막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지금부터 SN을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n번째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N-1 더하기 AN, n번째까지의 합이 SN입니다. 서메이션 앞글자 S 딴 거겠죠. 합 글자 딴 거겠죠. 요거의 합을 어떻게 빠르게 구할 것인가? 언제일 때? 등차 수열일 때. 이 아이디어는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아이디어고, 1부터 뭐 10까지 더했을 때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1 더하기 2는 3이요, 3 더하기 3은 6이요, 6 더하기 4는 10이요, 10 더하기 5는 15,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 9 합치면 12요, 2, 8 합치면 12요, 3과 7 합치면 10이요, 그냥 10, 10, 10, 10, 10, 그 다음에 그냥 10 하나, 5 따로 남는다, 55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뭐냐? 같은 값이 반복되게 만들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왜? 같은 값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세트를 많이 만들자.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걸 역순으로 적게 됩니다. 역순으로 적게 되면 같은 값이 발생하게 되는데,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SN. 왜? SN이 2개 있으니까. 지금 이거 일일이 더하려면 매우 곤란한 일이지만 같은 값이 반복되면 A1 더하기 AN, A2 더하기 AN만 이렇게 싹 다 더해주게 되면 요 값이, 이 값이 1개, 2개, 3개, 땡땡땡, n개, 이만큼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확인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냐면 요 세트와 요 세트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 안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벌써 등차수열의 합이 바로 유도가 됩니다. 양변이 2 나눠주면 SN은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의 합이 유도가 됩니다. 다르게도 적을 수 있죠. 이건 초항이니까 그냥 A라고 적어버리고, 마지막 항이니까 라스트항 이렇게 L로 적어버리고 N으로 적고,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일반항을 끝내고 왔기 때문에 2분의 여기 A1 더하기 N-1D라고 바꿔주면 얘랑 합쳐져서 2A N-1 D N, 이런 식을 갖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등차수열 합이 식이 유도가 충분히 된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확인해 볼 거냐? 이 값이랑 이 값이 왜 같은지 확인해 봐야겠다. A1 더하기 AN과 A2 더하기 AN-1이 같아야 이 값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 여러 개 있다, 곱셈으로 처리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가? 이때 일반항에 갖다 집어넣고 확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2A1 더하기 N-1 D. 그래서 얘랑 얘가 일반항으로 다 바꿨더니 실제로 같아지더라.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등차수열의 의미를 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A2를 A1으로 표현해보면 등차수열이니까 D만큼밖에 차이 안 날 것이고, AN-1을 AN으로 표현하면 공차만큼밖에 차이 안 날 거니까 D 빼지게 해주면 AN-1을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 두 개 더해보면 A1 더하기 AN과 같아진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방법도 맞는 방법이고 밑에 있는 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등차수열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수월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앞에 것과 뒤에 것 한 세트만 같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일반화된 걸 해결하려면 K번째 항과 요 밑에를 일단 맞춰야겠고,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여전히 A1 더하기 AN과 같다면 다 같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곱셈 처리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식은 다르게도 적을 수 있는데 두 번째 항과 마지막에서 전 항을 더해서 여러 개 있다라고 해도 맨 같은 식이 됩니다. 왜? 같은 값이니까. 그럼 일단 요거부터 맞춰야겠죠. 규칙성을 찾아보면 아래 첨자만 한번 집중해보면, 왜? A는 다 같으니까 의미가 없겠고, 아래 첨자만 적용해보면 두 개 더하면 1 더하기 n이고 2 빼기 n-를 더해도 1 더하기 n이니까 k 더하기 요 뭐 했을 때 여전히 n 더하기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해보면 a에다가 n-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또는 n 빼기 k 마이너스 1, 뭐로 적든지 간에 어차피 요거 두 항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아래 첨자 더하면 계속 n 더하기 1, n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k 더하기 an-k, ak 더하기 an-k 더하기 1, 이 항의 합도 이 값과 같은지 확인을 해보는 게 혼자서 학습할 내용이 되는 거죠. 공부해볼 만한 내용이다. 어쨌든 결론, 등차수열의 합식을 유도해냈다. 여기까지 하면 등차수열 개념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등차수열 개념입니다.
개념이 절대 아니고 반드시 등차수열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준 다음에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즉 어떤 문제, 시험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조건들을 분석하다 보니 이렇게 한 번에 분석해 놓으면 문제 풀 때 용이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절대 개념이 아닙니다. 등차수열 합까지 하면 개념은 끝난 겁니다. 어떤 조건이 종종 나오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M 절대값과 S 7이 같도록 만들어준 M의 자연수 값이 3개이다, 이런 조건이라든지 S4, S9, S13 이런 게 다 같아진다라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이라든지 등등으로 시험 문제나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을 많이 갖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전제가 등차수열 문제들을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쉬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등차수열이 어느 정도 마스터 됐다는 전제 하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절대값 SM이 절대값 S7과 같아질 수 있는 사례라도 있을까, 혹시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등차수열은 어차피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초항과 공차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가능성은 4가지밖에 없는데, 초항이 양수, 공차가 양수, 뿔, 마, 뿔, 마. 이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차수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일 때 2와 5일 때 3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케이스인 거죠. 뿔인 케이스. 자, 그럼 이거부터 생각을 해서 이런 조건을 과연 만족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는 순간 망합니다. 자, 공차도 양수고 초항도 양수인 예시 중에서 절대값 SM이 절대값 S7과 일단 그냥 같아지는 예시가 일단 존재할 수는 있을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예시로 항상 생각합니다. 초항을 3이라고 하고 공차를 2라고 한다면 3, 5, 7, 9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A 시리즈들은. 그럼 SN 시리즈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3, 8, 15, 24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경우는 이 조건을 절대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왜? S가 점점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아질 수 있는 케이스가 없다. 물론 자기 자신을 제외하면 7일 때는 당연히 S7 절대값은 그냥 S7 이런 식이 될 테니까 7, 7은 똑같으니까 애초에 값이 똑같을 것이고, 이 M이 자연수가 3개이다는 말은 3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일 때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S는 점점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세 번째 녀석과 7번째까지 합이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 따라서 뿔뿔일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AN은 1차 함수고 SN은 2차 함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만나서 고민한 최종적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 내용은. 고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예시니까 줄여놓고, 자, 그럼 음수인 예시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음수인 예시. 그러면 요 예시 부호 반대로만 달아주면 되죠. 초항도 -3, 공차도 -2, 음수. 마3, 마5, 마7, 마9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합은 마3, 마8, 마15, 마24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당연히 이것처럼 위에서 했던 예시처럼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 절대값 씌워봐야 어차피 양수 나오고, 세 번째 항과 7번째 항이 같아질 일이 절대 없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M의 자연수가 3개이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래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음수인 케이스도 절대 불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보면 이 내용들을 구체적인 예시로 연습을 해봤는데, 요 예시를 한번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해봅시다. 또 얘 녀석도 요 녀석을 한번 구체적인 예시로 해봅시다. 초항이 양수, 공차가 음수인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초항이 5, 공차는 -2. 그럼 저거 보면 5, 3, 1, -1, 마3, 마5, 마7 이런 값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S 시리즈들은 S1, S입니다. 여기는 A고 뜰 5, 8, 9, 8, 5, 0, 마7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물론 7은 아니지만 드디어 같아지는 예시를 드디어 발견할 수 있게 되세요. 신기하게도 S2와 S4가 같아지는 예시가 처음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옳다구나. 공차와 초항의 부호가 달라야 어쨌든 이런 일이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발로가. 그럼 이런 생각들이 이건 예시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고, 진짜로 그러한지 일반화된 값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수식이 튀어나오고 문제 조건에 맞게 이제 식이 세우게 되면 이제 정답이 나올 테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A를 정하지 말고 공차도 정하지 말고 부호만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값들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그래프나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로서. 사실 이 내용이 추론 내용인 거죠. 요 내용이 추론 내용. 그렇구나. 이제 추론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구체적 예시도 좀 해봤으니까.
자, 초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인 요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예시를 수열의 항들을 그래프에다가 도식화해서 나타내 보면 5, 3, 1, 마이너스 1, 마3, 마5, 마7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이게 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항이 n이 1만큼 증가했을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만큼 증가했을 때 공차는 마이너스 2기 때문에 2만큼 값이 떨어지고 있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직선 위에 진짜로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또 일반항을 생각해봐도 초항은 5이고 n 마이너스 1, 공차 마이너스 2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7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n에 관한 1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의역은 절대로 실수가 아니죠. 따라서 직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정의역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보조 도구로서 직선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직선 위에 있는 x좌표가 자연수인 점들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생각을 돕는 보조 도구는 될 수가 있다. 이걸 봤을 때 AN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제 SN도 한번 찍어보자는 거죠. SN은 5, 8, 9, 8, 5, 0, 마7 이런 식으로 찍힐 수밖에 없고 이건 마치 2차 함수의 일부분 위에 있는 점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 같다. 실제로 왜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일반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SN도 우리가 식을 알죠? 2분의 N, 초항이 5니까 10 플러스 N-1 공차 마이너스 2 이거 전개해보면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적어보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 n에 관한 2차식이 된다는 게 눈으로 훤히 보이고 실제로 0 넣고 6 넣었을 때 되는 거니까 실제로 y축은 여기고 여기는 점을 찍으면 안 되죠. 왜? n은 자연수기 때문에 대입은 안 될 것이고 6은 실제로 여기 6 넣으면 실제로 0 나오고 6일 때 0 나왔었고 딱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되고 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특징이 원활하게 눈으로 훤히 보이게 된다. 그래서 같아지는 케이스를 포함할 수 있겠는 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왜 3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느냐 절대값을 고민해보면 그래프를 뒤집어 까서 같아지는 케이스가 더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은 같은 거 이렇게 꺼가지고 하나 둘 셋 총 3개가 같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N이라는 녀석을 다 분석하고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 봤더니 SN을 2차식의 형태로 추론해 보면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최종적 결론이라는 겁니다. 최종적 결론. 개념이 아니고 자 그럼 일반화된 표현으로 적어보면 AN은 1차식일 수밖에 없고 뭐 보이죠? TN 공차가 곧 그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죠. 공차가 양수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직선으로 봤을 때 공차가 음수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직접 이렇게 찍어서 추론을 해봐도 되고 그래서 구체적 예시를 하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쉬운 예시들을 해야 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SN은 아까 유도했던 이 식이 될 수밖에 없고 내림차순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D 공차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요 뒤에 있는 이 EA와 DA 요 관련된 값에 따라서 총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SN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SN은 계속 증가만 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그냥 감소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자 SN을 분석하면 이 경우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까 같이 조건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에서는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다. 절대값에서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특징성을 고려해 보면 아까만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함수 값이 같아지는 쌍들을 많이 포함하게 되더라. 그러므로 이것만 예시를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7 이런 식으로 한번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원소 개수는 7개 같지만 함수 값이 같다면 같은 것끼리는 하나 취급하니까 1과 8은 같은 값일 것이고 1, 8, 2, 6, 7, 3, 6, 4, 5 그러니까 요게 같은 값 취급, 요게 같은 값 취급, 이게 같은 값 취급이니까 실제로 원소 개수는 4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개수도 줄어든다 같은 값을 갖고 있을 것이다. 2차 함수의 대칭성까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연수를 갖고 왔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대칭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떤 스타일이 될 것 같으냐. 이 일반 항의 입장에서는 0을 기점으로 0이 되는 값을 기점으로 같은 거리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항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면 정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만약에 3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즉 뭐 어떤 적당 뭐 A 4번째 항이 3분의 1이고 A 5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면 공차는 마이너스 1이지만 정수이지만 0을 기준으로 이 차가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 SN 시리즈들은 결코 일정하게
대칭으로 나올 수가 없고 치우쳐져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로줄을 그었을 때 동일한 값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근데 자, 이거는 어차피 말로 해봐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문제를 만나거나 구체적인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그냥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소의 개수가 커지려면 절대 대칭성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을 어려운 문제 쪽에 적용하는 생각들 되겠습니다. 생각들. 결코 개념 아닙니다. 뭐 SN으로 2차식으로 정리해서 최고 창합 이거 정리하는 거 결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등차 수열 정박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최종적 결론으로 어차피 자연스럽게 터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면서 추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일단 등차 수열은 여기까지.